7회 SC? 아마 글쎄요, 지금 되게 복잡해. 선생님들 막 지금 2학년 전체를 담당하다 보니까 복잡해서 저기 한데 지금 중학교는 더 난리 났더라고. 니네 2학년 때 시험 봤니? 중인 때요? 어. 기말만 봤니? 아니면 중간만 봤니? 중간 중인 아니 다 봤어요. 다 보는 학교가 있고 한 번 보는 학교 있고 막 그러지 않아? 이게 중간 보는데 1학기 어. 중간에 봤어요. 진짜요? 아니야. 부안? 부안? 네. 몰라? 아니 중학교 어디? 아니요. 아니야. 그래. 이게 아무튼 중학교는 지금 시험을 보는 학교와 안 보는 학교로 나뉘어져 있어서 안 보는 학교 그게 이제 소수라면 걔네들만 따로 소수 모아서 하면 되는 정규 수업 하면 되는데 하는 학교 반 안 하는 학교 반이래요. 반반이래. 그래서 지금 와 월수반 화목반이 또 이렇게 별개에다가 어우 되게 복잡해지. 아유 너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어떡해. 치명이지 치명. 그래서 아무튼 아유 중등부는 더 빡세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선생님도 지금 계속 스케줄 조정을 하고 있고 조금 뭐 지금 정시 대비 반하고 인더공고 목요일날 옮기기 프로젝트와 그다음에 소수학교 친구들 또 배치를 어떻게 신규생들 배치 어우 지금 선생님도 수업 준비를 막 집중하다가도 주변 선생님들 교무실에서 막 주변 선생님들 막 누구 잡았어요 그러면 나도 잡았나 카톡 보내고 막 이제 너 언제 가능하니 뭐 이때 가능하니 저때 가능하니 막 물어보고 아우 오늘 정신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수업 준비할 때는 나 혼자 조용히 있는 곳으로 가는 곳이 훨씬 더 편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부터 저기 되고 스페셜 클래스요. 글쎄 지금 뭐 벌써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그 선생님은 어제 그저께 월요일을 쉬는 걸 마지막으로 추석 연휴가 그 다음 쉬는 날일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뭐 대충 이게 9월, 10월이 요 주죠. 아유 이거 뭐 표시도 안 했는데 이미 9월달 요때부터입니다. 요때부터 보이세요? 1, 2, 3, 4, 5, 6, 7, 8, 9거든요. 근데 요때부터 아마 29, 30, 1, 2 요때가 아마 시험 시작 포인트 아닐까? 목금 월화는 없겠구나. 아무튼 29, 30, 1, 2가 보통 추석 전에 끝나는 학교, 그 다음에 추석 후에 끝나는 학교는 요 13, 14, 15겠죠. 그래서 보통 황금 연휴라고 해서 사람들은 쉰다라고 하지만 일단 요때 학교 끝나는 거 봐서 요 주말 수업이 어떻게 될지가 지금 관건이고 사실 이 주말 수업 요 추석 연휴를 좀 쉰다라고 했을 때 요때 끝나는 학교들은 요 추석 연휴 주 있죠. 요때 정규 수업이 아마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형준이의 마지막 정규 수업은 그래서 언제가 되겠니? 30 요때 이어지는구나. 그러면 마지막 수업은 9월 28일이 될 거고 그 다음 정규 수업은 10월 8일 그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해서 아무튼 추석 연휴만 좀 쉬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선생님이 이 학원은 이제 8년째 일하고 있지 않니? 원장님의 성향상 일단은 그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근데 그간 7년간 여름 휴가가 맨날 월화수목금이었거든. 근데 이번에 7년 만에 8년 만인가 7년 만인가 7년 만에 금토일 월화 아니었나? 목금 토일 월 이렇게 바꿨더라고. 그래서 원장님이 그런 거는 좀 변형 가능성이 처음으로 있긴 했었는데 글쎄 이번에는 어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선생님은 원장님의 뜻과는 반하겠다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중3 고2라고 고2 스케줄을 내 맘대로 짜야 되다 보니까 원장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선생님은 선생님이 편한 친구들이 좀 이렇게 잘 배치될 수 있는 요일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그 스케줄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쉬는 날 없이 열심히 할 테니 여러분들도 같이 빡세게
갖추도록 합시다. 자, 내신전 마지막 독해 수업이고요. 이번 주 주말 수업까지는 여기 다 토요일 10시 친구들이지? 10시에 잘 오셔가지고 마무리 잘 짓고 그 다음 주부터 이번 주는 구문의 수업이 없이 저기를 하죠. 정기고사를 꼭 보니까 꼭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더불어 이제 그 내신 대비 자료도 주말에 나갈 거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다음 주 주중부터 우리가 수업이 가능하니까 테스트 용도로 잘 준비해 두도록 합시다. 자, 좋습니다. 오늘 7회 31번 문제부터 이제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7번에 이제 빈칸 포인트부터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 틀린 번호 혹시 있어? 그래요? 선생님이 중간고사 끝나고는 글쎄, 기출문제는 우리가 오답률에서 많이 봤으니까 저기 거가 있거든? 경찰대랑 사관학교 문제들 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쌤이 준비해 올 테니까 조금 폭넓게 가보도록 합시다. 번호? 33회랑 37? 빈칸 출연하고 삽입 순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맞은 문제들은 간단하게 최대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빈칸의 포인트 잡기 문제였고요. 자, 결국 빈칸이라는 건 바로 요소입니다. 뭐의? 인간 존재의 요소다라고 해서 빈칸의 인간 존재 어떤 요소를 다루고 있나. 그리고 약 80% 빈칸 지점에 80%? 90% 지점에 한두 문장이 남은 이런 문장들이 보통 아무런 연결사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앞에 빈칸 문장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의 존재의 어떤 요소가 바로 무엇이냐. 그럼 인간은 no nature, 어떤 본질을 갖고 있지 않아. 즉 다시 말해 단순하거나 이 homogeneous라는 단어 알면 되게 편할 텐데. homogeneous 혹시 기억나세요? 동질감이 있네. 그렇지? 이 무슨 빙하게 되면 존재라고 했어, 얘들아. 그래서 동질감의 어떤 존재 같은 것, 단순하고 동질감의 존재가 아닌 이 본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요건 물음표인데, 인간은 is a strange mixture. 좀 낯선 혼합물이다 이거야. 존재의 혼합물. 그 다음에 non-being, 이 무존재, 비존재의 어떤 존재와 비존재의 어떤 낯선 혼합물이기도 하며, 또 인간의 어떤 위치는 뭐와 뭐 사이다? These two opposite poles. 앞서 말했었던 존재와 그 비존재 사이, 그 어딘가에 위치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A와 B의 어떤 극단성의 그 존재, 그 사이에 있는 어떤 무언가라는 건데, 이거에 대한 조금 더 명확한 설명이 위에 존재하고 있었죠. 이제 우리가 그걸 찾아주시는 게 31번 빈칸. 인간의 존재 요소는 무엇이었느냐. 그게 핵심 내용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상이학적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 자체가 no better position, 더 나은 위치에 있지는 않았어. To understand and solve the riddle of man. 인간이라는 수수께끼를 해결하거나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좋은 위치에 있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이때부터 인간의 어떤 수수께끼의 이해가 필요했다. 합리적이며 논리적이고 상이학적 생각은 결국 이해할 수 있었다고. 오직 이러한 사물들. 근데 그 사물들이 have a consistent nature and truth. 자연과 진실, 일반적인 자연과 진실을 갖고 있는 이러한 어떤 사물 같은 것들에만 이해할 수가 있었다. 좀 말이 힘드네요. 근데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항상 이거죠. 어떤 필자가 생각하는 혹은 필자가 알고 있는 통념에 대한 반박글이기 때문에 이 글의 중심 내용은 결국 어디에 있었다? however 뒤에 있었다. 하지만 it is just homogeneity. 바로 동질감입니다. it is 다음에 위치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강조문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 특히나 문장의 30%, 30-40% 지점에 however를 깔고 강조구문을 썼다는 건 주제문일 가능성이 높겠죠. 즉, we never find in man. 우리가 인류 안에서 뭔가 찾을 수 없었던 건 바로 그 동질성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다 똑같이 동일하진 않았다라는 거지. 학자들조차도 허락받지 못했어. 뭔가 인위적인 인간을 구성하는 걸 허락받지 못해서.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묘사해야만 했다는 거지. 뭐를? 실제 인간을 묘사해야 됐다는 거야. 우리가 어떤 인위적인 인간상을 만들어서 이런 인간이 되어야 되는 이런 형상이 아니라
진짜 인간에 대한 걸 묘사를 했어야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인간의 정의가 nothing but은 only이죠. only 뭐였다? airy speculation. 이 그냥 추측일 뿐이었다라는 거죠. So long as they are not based upon and confirm. 기반되어지지도 확인되어지지도 않아. 뭐에? 인간의 어떤 우리의 경험에 있어서 기반되어지거나 확인되어지지도 않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빈칸 다음에 있었던 내용이 좀 더 명확해지게 되네요.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 있었던 존재인 것이다 라는 거. 즉, there is no other way to know. 인류를 아는 데 있어서의 방법은 결국 없다 이거죠. 뭐보다는 이해, 그 인간의 삶과 그 수행 같은 것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보다 인간을 더 잘 알 수 있는 건 없다. 그러니까 결국 부정주어를 쓴 비교급 문장이니까 얘 최상급 표현이죠. 강조입니다. 강조.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찾은 것은 결국 모든 시도인 것이다. Inclusion within the single simple formula. 하나의 그리고 또한 그 단순한 공식들 내에서의 어떤 포함을 대한 모든 시도를 말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해 인간은 뭔가의 존재에 있어서의 바로 요소는 빈칸인데 그 어떤 본질도 갖고 있지 않으며 동질성이라는 존재조차도 단순하게 놓여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A도 B도 아닌 것이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의 말을 인류에 대한 어떤 이해의 부족함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통합, 통일성은 될 수 없겠고 취약함 될 수 없겠고요. 지속성 아니겠고 적응성보다는 컨시스턴시가 일관성이니까 그 안에서 다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는 비일관성, 불일치 요게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고 그거를 제목화시키는 게 뭐였다? 인간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은 뭐다? 불일치다. 그치? 모든 인간의 동질성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는 포인트가 이 글의 정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학자들이 인간을 설명하는 것이나 혹은 인간은 삶과 수행 그 어딘가에 서 있다. 다 언급될 수 없는 말들이죠. 불가피한 운명, 실제 인간. 그게 바로 inconsistency죠. consistency가 아니라. 그래서 인위적인 인간을 뭐 철학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것 역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핵심은 뭐다? inconsistency였다. 그 정도만 잡아두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역시나 요거 좀 빈칸 문장이 굉장히 길었던 문장인데 32번은 글쎄요. 저기서부터긴 하거든요. 볼까? 심리학자가 이 현상을 앞에 있는 걸 얘기하고 이 사람의 이 심리학자의 이름을 따서 얘기했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처음 기록했던 사람이야. 앞서 결과를. 웬 누군가가 압도하고 있는 목표에 직면하게 됐고 그리고 is procrastination 하게 되면 꾸물거림이죠. 팅이니까 이제 그 결과가 누군가가 그래서 압도적인 결과 때문에 꾸물거리고 있다면 결과로서 결국 압도적인 목적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꾸물거리고 있었을 때 getting started anywhere 어느 곳에서든지 시작하게 되는 것은 바로 빈칸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문장 끝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답을 찾아줘야 될 포인트는 어딘가에서 시작하게 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게 되느냐. 압도적인 목표에 당했을 때 역시나 또 한두 문장의 힌트가 충분히 존재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가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심지어 you begin with the smallest 그게 아주 작은 것이든 아주 단순한 부분이든 일지라도 you begin drawing the circle 너는 이제 원을 다 그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가장 작은, 가장 단순하게든 어쨌든 시작하게 될지라도 너는 그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그게 작은 것일지라도 단순한 부분, 즉 너는 뭐 할 수 있다? 원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너는 move on to 계속해서 another part, 다른 부분을 이어나가겠지. 그래서 draw more the circle, 그 원을 더 그리려고 하겠지. 그리고 another, 여기서 another은 앞에 있는 또 다른 파트, 즉 더 많은 원을 그리게 될 것이고 기타 등등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이가닉 효과라는 것은 뭘 드러낸다? 이 불안전성이 뭘 나타내게 된다? Instability to our brain. 우리 뇌에 있는 그 불안정성.
이런 것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불완전성이 불안정성을 나타내게 되는 것, 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즉 어느 곳에서든 시작한다라는 힌트는 앞에 존재하고 있었죠. 원에 대한 설명이 초반부에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히 있으셔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던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 실험의 예시를 간단하게 한번 보시게 되면 종이에다가 원을 그려보라고 하고 하지만 남겨두라고 하지 조그만 갭을 such that circle is not all the way closed. 그러니까 닫히지 않게 한다는 건 원을 이제 그리다가 이렇게 마는 거지. 그치? 원을 이렇게 그리다가 말아서 이렇게 그리다가 이렇게 만 상태로 이제 놓게 되면 그것을 계속 응시하고 몇 분 동안 응시하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돼? 누군가는 뭔가 촉구, 욕구, 그 원을 닫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강력해서 they will eventually pick up 펜슬을 들어서 그것을 마저 그리려고 할 거다. 그치? 어우 답답해. 요거. 그치? 하려고 할 것이다. 똑같은 역학이 어디에서도 적용되냐? 바로 꾸물거림. 뭐 running the line, 네 인생을 운영하는 데 것으로부터의 그 꾸물거림을 멈추게 하는 것에도 역시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의 꾸물거림, 네 인생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꾸물거림도 뭐야? 조금이라도 이게 뭐야? 원을 충분히 그리다가 만다 할지라도 여기서 꾸물거림은 이제 여기가 되겠죠. 그리다만, 그치? 그렇게 되면 요것 때문에 그 그리다 만 것 때문에 인생을 더 채우려고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설명이 그래서 나옵니다. 거기에서의 어떤 기술은 뭐냐? 이 적용되는 기술은 단순히 시작하는 거야. Whatever project is in front of you. 당신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프로젝트는 뭐든지 일단 그냥 시작해 보는 거야. 즉, just start anywhere. 얘가 정답의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시작하게 되면 제2간이익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심리학자의 예시로서 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럼 어느 곳에서든 시작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뭐가 돼야 되겠어? 꾸물거림이라는 것이 해결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원을 그리다만 것을 마저 채우려고 할 것이다 라는 것의 내용이 이 자리에 들어가야 뒤에 있는 원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어딘가에서나 뭔가가 시작이 된다면 그걸 채우고자 조금씩 이제 나아가려고 할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선생님도 수업 준비할 때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수업 준비보다는 이제 독보 만들 때 꾸물거림이 좀 심해요. 선생님도 뭐냐면 독보는 한 문제당 1시간 한 2, 30분 걸려. 한 문제 가지고 이제 독보 만들고 하는데 그럼 나도 인간인지라 단순 계산을 하거든. 모의고사 한 세트 기준으로 한 12지문 정도 쌤이 왔는데 12지문 정도 쌤이 왔는데 단순 계산으로 보게 되면 요거 한 18시간 걸릴 거 아니야. 그치? 그럼 하루에 6시간이면 3일이면 만들겠지? 뭐 이런 단순 계산을 해버려. 근데 그게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미리미리 조금 하긴 하는데 그마저도 꾸물거리다 보니까 18시간 더 걸리는 것 같아. 하나 만드는. 뭐 어쨌든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그것을 시작한다라는 것은 결국 뭐인 것이다? 네가 인생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확실히 끝내려고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 limit the desire, the completing the urgent task. 그러니까 급박한 임무를 완수하려는 그 욕망의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아무 데서나 시작되는 거. 아니, 여기에서는 아무 데서나 시작되는 게 그 꾸물거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그 첫 번째 페이지의 마지막에 나왔던 부분이 그거죠. 이 부분 말이지. 그치? 그래서 똑같은 역학이라는 게 앞에 원을 그리다 만 것을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어떤 똑같은 역학이 어디에서도 네 인생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프로크레스티네이션의 꾸물거림을 예방할 수 있는, 멈추게 할 수 있는 거라고 했으니까 결국 어디서든지 시작하게 되면 그 꾸물거림이 어떻게 될 것이다? 멈추게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체크가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generate a new goal,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낸다. 영감을 불러일으킬. 그리고 네가 시작한 것을 끝내려는 동기부여가 시작되게 된다. 그게 여기에서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네가 시작했던 걸 끝내려고 할 것이다. 원을 그렸던 것을 마무리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heightened sense of procrastination. 그러니까 네 꾸물거림에 대한 더 높은 감각을 이끌 것이다. 즉 더 많이 꾸물거리게 될 것이다. 아무 데서나 시작하면 강화시킬 것이다. 뭐의 욕구? Start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뭔가 시작해야 될 필요성을 더 강화시킬 것이다. No. 마무리하려고 애쓰게 될 것이다. 꾸물거림을 멈추게 할 것이다. 그걸로 포커스를 잡아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주제로서의 정답은 뭐냐? Separating yourself from the tedious project. 그냥 따분한 프로젝트로부터 네 스스로를 분리시켜. No. Defeating procrastination by the beginning task. 그래, 일단 시작해봐라 이거야. 시작하면 꾸물거림을 예방할 수 있다. 이게 이 글의 정답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커핑 위드는 다루다니까 어려운 거 다루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네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의 꾸물거림의 역할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 데서나 시작해야지 이게 그의 역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가장 쉬운 의무를 선택함으로써 동기부여를 증대시킵니다. No. 아, 그래서 쌤이 꾸물거림 때문에, 그러니까 시작만 하면 막 열심히 만들면 진짜 1시간 안에도 한 문제 쉽게 만들어. 독보를 쫙 만드는데 그 시작 포인트가 힘들어. 그게 뭐냐면 독보 만들려면 제일 먼저 세팅을 뭘로 해야 되냐면 이 지문들을 엔터 작업을 다 해서 앞에 그 네모 있잖아. 그 네모를 만들어야 돼.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딱딱딱 스타일로 만들어 놔야 돼. 그 작업을 다 해놔. 그리고 이제 한 문제 시작하면 이제 바로바로 이게 돼. 이게 막 되거든? 그 시작이 안 돼. 그래서 진짜 그 수업 준비도 그렇고 수업 준비할 게 많다? 그러면 집에 있을 때 그냥 패드 앞에다 펼쳐놓고 문제를 그냥 켜놔. 켜놓다 이렇게 한번 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문제 끝나. 그런 거 되게 좋아. 그러니까 뭔가 니네도 해야 될 게 뭐 다단계적으로 많다면 진짜 이거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요거는 이제 내용이 어떻게 접근됐으니까 또 단순화시키는 게 문제였거든요. 33번은 난도도 좀 있었기도 했고. 빈칸 맨 마지막 쪽 역시 같은 위치였습니다. 절대로 going so far as ignore maintenance schedules. 뭐 윗글 내용 뭐 비행기 얘기 나오니까 어떤 maintenance는 우리가 인간으로 말하면 정기 검진,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그런 스케줄을 아예 무시하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빈칸할지도 모릅니다. 자, 이거 해석이 되게 중요해. To take a few moment. 얘들아, take 시간 투부정사 나오면 뭐라고 했어? 그 시간을 투부정사하는데 쓰다잖아, 결국.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take a few moment, 잠깐의 순간을 before journey, 여행하기 전에 잠깐의 순간을 for to our knees, 무릎을 꿇고 pray to mysterious forces of fate, 이 운명의 어떤 힘, 이 신비스러운 힘에게 기도를 하려는 내 잠깐의 순간을 쓰는 것은 결국 뭐하다? 빈칸합니다 라는 뜻인 거야. 오케이? 어떤 운명? 모든 비행기가 subject, 나타내는. 그리고 which we might as well call,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신이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대상에게, 운명에게, 운명의 힘에게, 신비스러움에게 기도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신에게 얘기하는 것, 이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를 윗글에서 찾아주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신에게 믿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문법 구조로 글을 잘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옛날에는 비행기가 루틴리, 일상적으로 fell out the sky. 비행기가 large, obvious and component failed. 그렇지. 그냥 커다란 분명한 어떤 구성 요소의 실패 때문에 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되게 될 때 그 연료 펌프가 gave out, 나가거나 엔진이 폭발하거나 이렇게 되면 it felt sensible. 이런 어떤 합리성을 느껴. 뭐 하는 것이? To cast aside the claims of organized religions in favor of trust in science. 이 과학의 진실을 선호하면서 이 조직된 어떤 종교, religion, 이 종교의 어떤 주장은 제쳐두고, 그렇지? 뭐를 가하는 것이? 과학의 어떤 진실, 과학으로서의 진실을 선호하는 것이 좀 더 나을지 몰라. 그래서 기도하기보다는 urgent task, 급박한 임무는 결국 뭐야? 연구해 보는 거야. 그 뿌리적 원인을.
뭐에? 그 malfunction, 오작동의 원인을 한번 알아보고 root out, 에러를 제거해 버리는 거야. 뭐를?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서 제거를 해보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까지는 결국 뭐? 과학의, 그치? 신뢰 아니겠어? 하지만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 여기서부터겠죠? 과학의 신뢰가 이렇게, 그치? 기도하는 것보다는 빨리 그 고장의 원인을 찾아서 고치는 게 먼저여야 되겠지. 하지만 항공은 become ever more subject to scrutiny. 이렇게 면밀한 조사를 좀 더 이렇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every part of 모든 부품들이 has been equipped with a backup system. 이 백업 시스템 같은 것들을 다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면밀한 조사 수준을 우리가 더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have the reasons, 이유가 있지 for becoming the superstitious, paradoxically increased. 이 단어가 이제 역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이렇게 면밀한 조사가 있고 백업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이런 어떤 그치? 백업 시스템을 갖고 있어도 그리고 그런 이성 같은 것들이 있어도 for becoming superstitious, paradoxically. 그렇지? 근데 여기에서 뭐에 대해서 becoming superstitious, 그러니까 미신적인 것들이 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역설적으로 어떻게 더 증가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공에 대한 과학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아졌어도 미신적인 부분이 역설적으로 그만큼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 순수한 리모트니스, 이거 해석 잘 하셔야 돼. 순수한 리모트니스, 그러니까 멀리 떨어짐이 되겠죠. 이 재앙적인 사건으로부터 이 재앙적인 사건의 발생으로부터의 멀리 떨어짐. 그러니까 우리가 의역하면 뭐야 이게? 안전한 시대가 된다라는 것. 이게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버리게 만들어. 이 과학적 assurance in favor of a more humble stance toward the dangers. 우리가 위협 쪽으로의 어떤 겸손한, 좀 더 겸손한 스탠스를 더 선호하면서 과학적 주장을 버리게 만들게 된다 이거죠. 오히려 더 신에게 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뜻이 되는 거야? 신에게 더 맹신하게 된다. 그 위험은 또 뭐야? 우리의 어떤 하찮은 이런 마인드가 struggle to contain, 포함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위험 쪽으로의 그런 더 겸손한 것을 선호하면서 과학적 그 확신 같은 걸 버리게 만들게 된다 이거죠. 이게 여기서 말한, 앞에서 말한 역설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기 검진 같은 것들을 무시할 정도 수준까지는 절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정기 검진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한다? 신을 믿는다. 그치? 미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맹신하게 된다라는 글의 연결고리를 계속해서 잡아주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아래 내용이 좀 더 명확해지게 되죠.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러니까 이 표현이 뭐가 되는 거야? 여행 전에 약간의 순간을 써보는 거야. 뭐 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뭐야? 신을 믿는데. 신을 믿는 걸.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뭐야?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대로 가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를 담고 있는 내용을 보기 위해서 찾아주시는 게 33번 포인트였죠. 그리고 그러니까 요 생각을 해주셔야 돼. 요 뒤에 내용이 뭐라고? 1, 2, 3, 4번 뒤에 내용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가셔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어떻다? 빈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칸하다. 이게 정기검진이라는 건 버릴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그래도 뭐하다? 합당하다 정도의 내용으로서 접근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judge it. far from이란 표현 자체가 우리 뭐라고 했어? 부정 표현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거, 뭐 하는 것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비합리적인 것과는 거리가 비합리적이지 않다라고 그것을 판단해야만 한다.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빈칸이네요. 부정에 부정을 담고 있으니까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그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철저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서 간주한다. 이거는 마이너스 방향성이죠.
그 다음에 not thinking necessary for us believers.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뭐? 우리가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도 부정적인 말이에요. regarded as 뭐로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뭐로서? 운명의 어떤 힘의 결과로서 간주하는 것이다. 운명의 힘 아니죠. Take it from the inevitable power of God. 이 신의 불가피한 어떤 힘으로부터 취하는 것. 방향성이 맞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니까 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본다. 정답은 그래서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야? 과학이라는 기술이라는 쪽으로의 어떤 방향성도 우린 존재하지만 그에 따라서 뭐다? 우린 뭐가 필요하다? 신적인 존재도 역시 필요한 것이다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었으니까 과학이 is not enough to first set us at ease. 맞죠? 그렇죠. 그래서 과학이 충분치 않다. 그렇지? 완전히 우리를 어떻게 온전한 상태로 우리를 설정시켜 놓기에는 충분치 않다. 뭐가 필요하다? 신적인 영역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 제목에서 충분히 내비쳐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과학의 실패가 신뢰를 믿음을 더 이끌었다. 과학의 실패 때문이 아니죠. 그렇죠? 결국 신은 정말로 존재하는가? No. 과학적 확신, 신에 대한 얘기가 언급되지 않았죠. 긴 거리, 가기에 너무 먼 거리, 과학의 확신. No. 어떻게 사람들은 종교를 재앙 이후에 얻게 됐는지 역시 아니었습니다. 과학이 부족하다. 자, 34번입니다. 여기 괜찮아? 슬슬 어디 갔다 왔어? 요거까지만 합시다. 요거까지. 자, 34번. Every story we tell, 우리가 말하는 모든 이야기가 has to have, 빈칸을 가져야만 합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는 뭐 짧게 갑시다. 역시나 글의 중반부에 빈칸이 있었기 때문에 정답의 포인트는 어디? 그 후반부에서 존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달하는 이야기가 어떤 속성을 가져야만 하는지 빈칸을 가져야 한다. 다음 보시면 물론 너네 요거 좀 주의해보자. 오브 코스 다음에 오브 코스 물론이란 표현을 쓸 때 언제 쓰는 거냐면 이거랑 yes라는 표현 yes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할 때 물론이란 표현 그 뒤에는 보통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필자가 주장하고 있는 포인트의 예외적인 부분을 보통 얘기를 많이 해. 그러고 나서 예외성을 of course나 yes와 같은 이런 강조 구문 뒤에 필자의 예외성을 먼저 얘기를 해줘. 그래서 굉장히 쉬운 포인트로는 그 예외성, 필자의 주장의 예외니까 반대적 속성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but이나 however 같은 대조를 연결해 놓고 필자의 그 다음 주제를 놓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물론 이런 경우는 있죠.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이 보통 그래 패턴이 이루어지거든. 저 오브 코스가 이제 딱 그런 포인트가 되겠죠. 물론 우리가 be glad 이야기를 더 잘 말하면 말할수록 우리는 are good at giving them 그 이야기들에다가 appearance of being complete fiction 그러니까 완전한 어떤 소설이 되는 것의 모양새를 가져다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들을 말을 잘하면 그 허구성이 좀 더 완전해질 수 있게 된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that 심지어 we as tellers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야기를 그냥 허구적으로서 보는 거야. 뭐가 아니라 현실화시키는 게 아니라 각색이 프로세스, 각색의 어떤 과정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허구화시키는 것이다 이거야. 라는 것을 의미해. 어떤 과정? We ourselves have used. 우리가 한때 우리 스스로가 사용해왔었던 그런 각색의 어떤 과정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허구화시키는 것으로서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지? 우리가 여기 예외성을 충분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얘기를 잘하면 할수록 거기에 허구적인 이야기가 완전한 허구화가 돼버리다 보니까 이건 결국 허구화에서 끝난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 even 네모칸 쳐볼까? even의 의미 중에 우리가 even if를 양보의 의미로 쓰는 이유가 대조성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심지어 이야기들은 뭐 pure fantasy, 순수하게 공상인 이야기는 결국 각색인 것입니다. more realistic,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에 대한 어떤 각색이 되는 것이다. 순수 공상에 대한 공상인 이야기. 어디 곳에서 특정 constraints of the real world, 실제 세상의 어떤 특정 구성들이 are relaxed, 놓여져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결국 실제 이야기에 대한 필요성은 뭐가 있는 것이다? real world의 존재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꼭 뭘 가져야 된다라는 거야? 현실, real world를 가져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 이 그래프의 빈칸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벗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였다? 2분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공상이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에 대한 각색, 변화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현실적 이야기에서는 뭐가 필요해? 실제 세상의 구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 허구적이다라는 것은 또 결국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야? 현실에서, real world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마지막에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야기가 꼭 가져야 되는 건 뭐야? 허구를 만들더라도 뭐는 있어야 된다? 현실적인 이야기의 세팅이 존재해줘야 한다 라는 글의 내용이 후반부였습니다. 전반부도 정답의 포인트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게 되면 이야기의 어떤 형성 과정에 있어서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좋은 방법은 뭐야? 그것을 우선 관찰해 보는 거야. 뭐를? 이야기를. 불행히도 사람들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때 어려워해. 저것이 어떻게 그들이 저런 다양한 pieces of story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들을 만들었는지 알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없어. What has been invented? 저게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 Out of thin air니까 thin air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텅 빈 곳에서. 그리고 what has been adapted? 저게 어떻게 각색되어져 왔는지. From the prior experience or other stories. 뭐 이전 경험이나 다른 이야기들로부터 어떻게 각색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we can reasonably, 우린 합리적으로 해서 이렇게 생각해. However, 하지만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빈칸 포인트 전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진정한 창작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 뭐의 측면? 이야기의 측면에서 완전한 창작은 없어. 그러니 모든 우리가 말하는 이야기들은 뭘 가져야 돼? 실제 경험, 세상, 이게 존재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찾아주시는 게 34번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34번 보시게 되면 뭐가 있어야 된다? Purpose to make people believe.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사람들이 믿도록 만들 목적이 있어야 된다. 아니, 목적이 아니라 뭐가? 경험, 실제 경험이 있어야 된다. 기반이 있어야 된다. Something that we have a right experience. 이거죠. 우리가 이미 경험한 그 무언가의 기반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실제 세상이 존재해야 허구라는 것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 그 선생님은 짤로만 봤는데 그 뭐지?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다.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프로그램 있잖아. 쌤 봤는데 와이프는 그거 되게 보고 싶어요. 나는 그런 거 연애 프로그램 보기 싫거든. 나는 진짜 꼴배기가 싫은데 와이프가 그 솔로지옥인가 그거 보자 그래서 그래 보자. 뭘 재밌다고 저런 걸 봐 하고 봤는데 이틀 만에 다 봤어요. 너무 재밌어서. 근데 그거는 좀 꼴배기 싫은 거야. 근데 그 짤 중에 하나 웃긴 게 뭐냐면 어떤 남자가 이제 모태솔로잖아. 근데 갑자기 이제 뭐 자기네들끼리 뭐 이렇게 왔다 갔다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었겠지. 그게 있었다가 갑자기 이제 마지막 뭐 이야기하는 시간인 것 같은데 그 남자가 여자애들 대고 다짜고짜 사랑했다 이 한마디 남기는 거야. 지가 사랑하고 이별을 한 거야. 지 마음속에서. 근데 그마저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인간의 직접 간접 경험이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맨날 사랑을 책으로 배웠어요. 인스타로 배웠어요. 맨날 그러잖아. 그치? 경험이 있어야 된다. 허구라는 것도. 그래서 시퀀스, 순서가 있어야 된다. 사건의 순서 아니죠. 클러스터는 이제 이렇게 모임이죠. 다른 이야기들의 어떤 군집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이것이 에코는 반향하다. 퍼지다. 다른 맥락을 통해서 퍼지게 된다. 현실적
경험이죠. 그죠? 그래서 일부 픽션이 있어야 된다. 허구가. 뭐를 듣는 사람의 관심과 상상을 촉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또 허구가 필요하다. 아니야. 현실이 필요하다. 그 현실에 해당하는 게 이미 경험한 것. 요거에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목 뭐가 필요하다? 허구에도 뭐가 필요하다? 경험이 필요하다를 말해주고 있는 건 몇 번? 4번이었습니다. 그렇죠? 뭐의 뿌리? 이야기의 형성의 뿌리가 되는 건 바로 경험인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좀만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어땠냐고? 평가가 안 될 정도 가치를 매길 수 있어. 말하려는 의도가 할 수 있어. 그치. 동영이 같은 말재주 분들이 수업을 잘하지. 노력은 해봐. 자, 35번 간단하게 볼게요. 35번엔 항상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주제 포인트를 잡아주시라고 했는데 주제문은 1번 문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무관화 문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죠. 얘가 이제 주제가 될 터이니 소재와 특징에 대한 생각을 잘 해주셔라. 그래서 인섹트에 관련된 얘기고 인섹트에 대한 린섹트는 뭐 익숙한 해충이나 혹은 디지즈 캐리어들을 얘기한다. 뭐 이런 다양한 종류를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 중요한 정보 아니고 이런 그룹이다. such as 이런 그룹까지 있다. 인섹트의 종류. 하지만 많은 인섹트들이 여기에서는 이제 해로운까지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하지만 많은 인섹트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베네피셜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관점에서. 그렇지? 걔네들은 이제 수분도 하고 그리고 뭐 어떤 유용한 물질도 만들며 또 해충 통제도 해주게 된다. 그렇지?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플러스의 개념이었고 furthermore는 추가 연결사니까 앞에서 있는 beneficial을 연장시키면 맞게 쓰인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insect는 valuable object다라는 플러스의 방향성을 계속 이끌고 가고 있으니까 역시나 틀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3번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많은 과학적 지식이 유전자에 대한 어떤 과학적 지식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것들이 has been gained. 얻어왔어. 지식이 얻어져 왔대. 뭐의 결실로? Fly experiment and of population biology from our flower beetle studies. 이런 연구, 곤충 연구들로 통해서 뭐를 얻게 되었다? 지식, 유전 지식에 대한 습득이 있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도 플러스의 방향성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곤충들, 인섹트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과학자들은 뭐를 familiar with insect에 익숙한 과학자들은 뭘 깨닫게 돼? 어려움. attempting to estimate the individual numbers of insects. 이 곤충의 수, 개체들의 추정할 시도에 있어서의 어려움. 어디 너머로의 어떤 에이커 면적 단위죠. 몇 에이커 정도의 어떤 그 이상으로. 그 다음에 몇 평방미터. 평방마일이죠. 그렇죠?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결국 뭐를 겪고 있다? 목적어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깨닫고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는데 그에 따른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4번이 논리적 단절로서 이어질 문장 되겠고 또한 마지막에 5번의 also를 통해서 인섹트가 또 사용되어지는 포인트가 환경적 어떤 지표로서 질의 지표로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뭘 평가하는 데 있어서 수질이나 토양의 어떤 오염 같은 것들 또 많은 어떤 생물학적 다양성에 대한 어떤 기반의 연구로서 쓰이게 된다. 그래서 역시나 환경적 지표로서 또한 사용되어지고 있다니까 역시 유용성에 대한 플러스의 관점이 3번에 이어서 also라는 추가 부사와 함께 계속 또 이어지고 있으니까 5번도 단절은 없었습니다. 자, 5번까지 쌤이 읽은 이유는 결국 뭐 때문이냐면 그 주제 때문이었죠. 주제. 그래서 주제로서의 정답이 몇 번이 되셔야 되냐라는 생각해 보시면 1번
해충을 활용하는 데 가능성, 뭐에 있어서 일상생활의 활용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유용성을 얘기하는 거죠. 가능성은 아니고 인섹트의 역할이죠. 인간을 위해 뭐뿐만 아니라 환경뿐만 아니라 이 얘기가 꼭 들어가줘야죠. 인간에게도 유용, 환경에게도 유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답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섹트의 어떤 떨어지고 있는 개체수, 아니 여기에 대한 증가하고 있는 인지 역시 아니고요. 과학적 난제를 다루는 것, 결국 뭐 곤충의 특질을 분석함으로써 한다. No. Reasons for complex categorization of a particular insect. 특정 곤충들의 복잡한 어떤 categorization, 어떤 범주의 이유 다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곤충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 또 환경에게 주는 영향력까지 해서 2번이 될 수 있겠네요. 다음 37번 6번이죠 참. 36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얘 은근 좀 만만치 않았는데 여기 36번은 연결사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야 될 문제 아니었나? 기후변화는 throwing up some tricky dilemmas. 이 딜레마를 던지고 있어요.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For liberal-minded people. 이 자유로운 사람들의 딜레마에 빠지게 만든다. 즉 무슨 말이야? 큰 문제가 바로 뭐냐? 기후변화 자체가 글로벌 문제여서 that 개인들이 don't seem to able to solve. 그걸 해결할 수가 없다 이거. 그러니까 소재는 일단 기후변화고 기후변화의 문제가 국제적인 문제인지라 이 말은 즉슨 개인의 해결 포인트는 될 수가 없다. 그렇지? 국제적 문제다.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ABC 첫 문장을 찾아주셔야 되겠죠. And yet, 하지만 만약 데이가 누구여야 되겠어? 인디비주얼이라고 할까요? 만약 개인들이 taking such action, 그러한 행동을 취하게 되면 이 그러한 행동에 대한 정보가 사실은 없죠. 그렇죠? 해결할 방법에 대한 포인트가 없어 보인다. 왜? 국제적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국제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취한다는 말 자체에 이 정보가 없죠. 뭘 하기 위해서?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여기서 그것을 뭐로 볼까? 문제라고 볼까요?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취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 개인들은 불가피하게 규제하는 거야. 누군가의 자유를,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대명사의 정보가 불분명합니다. 그렇죠? 얘는 그렇다 쳐도 문제를 사용하기 위해서 자유, 좀 이상하다. 그렇지? 어쨌든 그러한 행동부터가 일단 나오지 않았으니까 A번은 올 수 없다라는 생각. 자, B번 계속 가보면 개인들 얘기가 나옵니다. 앞서 박스글의 마지막에도 개인들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었죠. 그래서 개인들이나 자유시장이 have singularly failed. 단일적으로 이제 실패하기 때문에 it's very clear. 명백해. 아주 명백해. consensus와 connected official action. concerted. 그러니까 합의와 모인 공식적 행동들이 다 필요해. 뭐 하기 위해서? make any headway. 거기에 이제 앞서가기 위해 뭔가 이런 공식적인 모임의 합의나 이런 공식적 행동들, 모임 공식적 행동 같은 것들이 필요한 건 명확해. 글쎄, 개인들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개인들이 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로서의 개인이 박스플에 쓰였는데 지금 개인들과 자유시장이 실패했다라는 의미? 글쎄, 이거 할 수 없다는 걸 받을 수 있나? 그지? 그렇다고 해서 합의나 얘는 딱 봐도 지금 뭐야? 결과를 내고 있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제기, 뭐 방향성은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제기에 대한 해결책 제시 조금 이르다라는 생각. 세모. C번 볼게. 경제학자들이 would say 이렇게 말할 거야. This inability. 무능함이죠. 이러한 무능함. 그럼 앞에 inability라는 명사가 있어야 this 명사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개인이 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것이 C번에 뭐로 받는 거야? 요걸로써 이제 일반화시킨 명사로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무능함이 야기되어진다 말할 수 있을 거야. 뭐 때문에?
사람들이 행동하니까 자신들의 이익에 맞춰서 그렇지 이기심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게 C번의 포인트로서 먼저 나와 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또 의심의 여지 없이 뭐에 관해서 이 필수적이며 급박한 필요성 뭐하고자 그 온실가스의 방출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급박한 필요성에 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그 온실가스 이는 또 암시에 뭐를 필수성 뭐에 institutional law enforce 그렇지 제도적인 법의 시행에 대한 어떤 필수성을 암시하기도 하죠. 아 그러니까 C번의 마지막은 뭐야? inability를 해결하고자 하는 해결책이 필요해. 그럼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역시 부연 설명으로서 나타내 줄게 개인들과 자유시장에 대한 어떤 실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뭐가 합의가 필요하다. 요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해결책이 필요해. 그 해결책 법의 시행이 필요해. 그게 뭐야? 합의와 합쳐진 공식적 행동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연결될 수 있겠고 아까 A번 보시게 되면 만약 그들이 such action 그런 행동을 취한다라는 정보가 C번에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취한다면이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B번의 마지막을 한번 보시게 되면 B번의 마지막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 대의에 해당하는 게 개인들이 아니라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첫째 맞아 읽어볼까요? 이런 것들이 미리 필요하고 다시 말해 앞에서 했던 얘기 한번 더 하면 만약 우리가 잠재적인 재앙을 피하기만 한다면 글로벌 스케일에 국제적 규모에 그럼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해. 뭐 정부들이 take control 통제를 할 필요 뭐에? 조치에 대한 통제 뭘 하기 위해서? 카본 에미션의 방출을 제한시키기 위한 B번에 뭐가? B번에 정부들의 조치죠. 그래서 해결책이 필요해. 그게 바로 뭐야? 정부들이 직접 나서서 조치하는 거야. 우린 또 그걸 받아들여야만 해. 정부들이 뭐 하는 거? 조치에 통제를 하는 거. 뭐? 방출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것의 포인트를 잡아서 and yet. 하지만 연결사 뒤에 포인트의 they가 그래서 누가 되셔야 되는 거야? 아까 요 얘 때문에도 안 됐었네요. 그렇죠? 얘가 정부들이 되는 거고 그러한 행동을 취하게 된다라는 것의 그러한 행동은 B번의 마지막 뭘 얘기하는 거야? 조치를 가지고 하는 통제가 되겠죠. 그렇죠? 통제를 취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불가피하게 뭘 규제하게 되는 거야? 사람들의 자유를. 그렇죠. 그 통제를 사용하기 위한 자유를 규제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 대명사에 대한 선행명사가 누군지에 대한 판단이 정확히 이루어지셔야 됐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CBA 이렇게 이어지셔야 되겠네요. 항상 그렇듯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아까 C번 뒤에 A번의 가능성을 혹시라도 보셨더라도 그 A번 마지막 그러니까 그럴 때 있잖아. 우리가 C 다음에 무조건 A야. C는 먼저인 건 알겠는데 그 다음 B인가 A인가 했을 때 A야 라고 했을 때 검산까지 해보셔야 돼. A의 마지막이 혹시 B의 뒤를 잡고 있지 않는지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네? 그러면 B가 먼저인가 해서 B의 마지막을 또 A랑 붙여보는 또 검산을 해보셔야 이게 명확하게 또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니까 36번은 그렇게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 한번 잡아보자고. 주제는 뭐다? 네, 맞습니다. 시장의 역할이 아니죠. 그렇죠? 그것도 그 카본 생산에 있어서의 시장 역할 아니고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니까 성공한 과학자들이 해봐도 여태까지 뭐 카본 에미션을 통제해 왔다. 뭔 소리야? 그렇지? 통제하는 그 기후변화. 왜 통제하는 기후변화가 challenging issue worldwide 전 세계적으로 왜 어려운지 왜 어렵겠어? 앞에서 얘기한 그 정부의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4번 그래서 정답은 3번 뭐가 필요하다? 이것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사람들과 시장 자체가 부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방식들이 어디에? 기후에 영향을 준다. No. 잠재적인 어떤 그 카본 에미션을 규제하는 것에 대한 잠재적 방법.
들도 틀렸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통제력이 필요한 것이다를 얘기하는 그래 구조였습니다. 오케이, 37번도 가보도록 할게요. 37번은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나? 감기가 이제 수백만 명의 사람을 죽이고 그런 어떤 이 부분이 뭐였죠? 끊임없는 어떤 변종, 그치? 끊임없는 변종들이 콜레라와 같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premature death, 조기 죽음, 많은 개체, 사람들의 죽음을 일으켰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냐? 인간이 결국 거의 없어. 이 면역성이. 그 변종들에 대한 면역성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그 피해를 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감기와 변종으로 인한 인간의 어떤 피해,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ABC 첫 문장을 찾아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게 되면 특히나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 좋은 건강을 가지고 있거나 가진 면역 시스템을 가진 사람들이 are functioning, 기능하고 있어, 적절하게 기능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 whose절이죠. whose절 여기까지죠. 그래서 건강이 좋거나 면역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생명체들은 보통 뭐하다? 피해가 없다. 아니. 인간이 지금 피해보고 있다고. 근데 갑자기 건강한 사람 얘기는 논리적으로 비어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A번 skip. B번 한번 가보시면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eradicate, 근절하고자 하는, 없애고자 하는 어떤 최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건강적 문제, 인간의 죽음으로써의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마지막의 내용에 앞서 these 명사로서의 죽음으로써의 어떤 건강 문제들을 받고 있는 거라고 보셔도 되겠죠. 이 문제들이 계속적인 뭐가 된다? 어떤 골칫거리가 된다. menace, 골칫거리가 된다. 우리 모두에게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앞서 문제에 대한 얘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서는 전혀 위화감은 없네요. 그렇죠? 일단 세모. C번 가보시면 비록 우리가 폭격을 맞고 있어. 잠재적인 이 질병을 일으키는 위협으로부터에 의해서 폭격을 맞고 있을지라도 필자가 강조하는 건 어디? 주절이라고 했죠. 우리의 면역 시스템 자체가 놀라울 정도로 adapt야. 이 단어 뭐죠? 그래요. 혹시 기억나? 우리 맨날 그 동사의 포인트로서 철자 유사 단어로 요거 비교해서 많이 했잖아. 얘는 이제 적응하다, 조절하다, 채택하다, 입양하다. 그리고 나서 이 형용사기 때문에 얘는 조금 이제 비교하는 데 있어서 좀 떨어져 있었죠. adapt. 얘는 형용사로서 능숙한이라는 뜻이죠. 우리의 면역 체계는 놀라울 정도로 우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능숙하다라는 얘기니까, 글쎄, 인간의 피해 뒤에 붙기에는 현저하게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 면역력의 강인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인간 피해를 그대로 받는 건 누구밖에 없었다? B밖에 없었다. 이게 1번이 되셔야 되겠고, 더불어서 just like there are only a few things, 몇 가지 것들이 있는 것처럼 which do not have both positive and negatives,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둘 다 가지고 있지 않은 몇 가지의 것들이 물론 존재하는 것처럼, 반대로 하지만 새로운 것들도 isn't all bad, 다 그렇다고 해서 나쁜 것만도 아니야. 그러니까 변종이 B에서 얘기한 뭐가 되는 거야? New가 되는 것일 테고, 이런 것들의 피해가 있어도 그게 뭐다? Not all bad. 이거에 또 부연 설명으로 이어지셔야 되겠죠? 연결고리는 아까 these health problems로 충분히 받았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근데 인간의 피해가 그렇게 있어도 새로운 것이 항상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야. 그 나쁜 것만은 아니야 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줄 수 있느냐? C번에 우리의 면역 체계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놀라울 정도로 능숙해일 것이냐, 아니면 아까 A번에 있었던 특히나 건강한 사람, 면역 체계가 좋은 사람들은, 적절하게 하는 사람들은 생명체가 해가 없어. 이거 둘 다 괜찮은데? 라는 생각 충분히 들 수 있겠죠. C번도 그렇고 A번도 그렇고. 왜냐면 새로운 변종에 있어서의 다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피해는 주고 있지만 나쁜 것만은 아니다. 봤는데 여기에 아까 C번도 그렇고 A번도 그렇고, C번의 포인트는 뭐야? 비록
잠재적으로 질병을 일으키는 그 위협에 의해서 우리가 폭격을 맞고 있어도 결국 우리의 면역 체계가 놀라울 정도로 우리를 지킨다. 면역의 긍정성. 그리고 면역력이 좋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결국 해가 있다 없다? 해가 없다 라는 얘기야. 그럼 얘네 둘 중에서 뭐가 나와줘야 되느냐, 결국 싸움이거든.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보겠어? 앞뒤의 내용을 서로 앞에 있는 내용이 서로 뒤에 있는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 뒤에 있는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을 붙이는지 아까처럼 보시면 되겠죠. 그죠? 하지만 this is not always the case. 이게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야. 면역력 좋은데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야. 이 미생물, 어디? originating in body, 몸에 있는 미생물이 살고 있어. 어디? 평화로운 공존에. 그들의 어떤 인간의 숙주와 되게 일반적으로. 특히나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뭐야? 적절한 사람들은 그 생명체가 해가 없다고. 그럼 면역력이 좋은 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의 부연 설명으로서 면역력이 좋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주시면 되겠다. 그렇지? 이게 좀 더 자연스럽겠네요. 근데 이제 그래서 여기 마지막 보시면 하지만 아픈 사람들에게는, 자 그러면 이 글의 끝은 아픈 사람들의 더 심각한 문제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가 면역력의 긍정성으로 이어질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 여기에서는 벗으로 한번 꺾었으니까 A에서 C로 연결되기엔 좀 부족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가시는 게 맞겠네요. BCA. 정답은 모르겠어요. 3번인가요?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결국 변종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게 있어서 긍정 혹은 부정적으로도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다를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이었으니까 5번. 요거 5번에 카본이 왜 나와? 요거 5번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있어서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의 건강한 면역 체계의 역할. 이게 여기에서의 정답이 될 수 있겠죠. 상징적 관계, 많은 질병과 미생물의 no. 그 다음에 미생물에 대한 이점, 몸에서의 no. 면역력이 아예 없죠. 주제로 쓰는 데 있어서. unremarkable, 놀랍지 않은 능력, 우리의 면역 체계. 질병을 직면하는 데 있어서 아니죠. 면역 체계가 우리 건강을 유지해주는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었죠. 해로운 유기체들을 없애주는 방법, 우리 스스로를 약화시키는 거 없이 뭔가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면역 체계에 대한 역할이 핵심이었다. 37번이었습니다. 8번 가도록 할게요. 38번은 연결부사 예시 너무 예쁘게 잘 박혀 있어서 음. 38번 맞죠? 단백질 이야기였죠? 얘 같은 경우는 글쎄요, 단백질의 모양은 중요하다. 그리고 많은 단백질이 자신들만의 역할을 모함으로써 서로 바인딩, 묶어둠으로써 다른 단백질과 엮임으로써 그의 역할을 하는데 staking to them, 끈적거리게 하면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그리고 하지만 controllable,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래서 단백질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단백질이 헤모글로빈이 picks up and release, 잡아내거나 방출할 때 이 산소의 분자를 잡아낼 때 모양이 변하게 돼. 그래서 하나의 단백질이 긴 체인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it gets its shape, 그의 단백질의 모양을 뭐함으로써 folding up, 접음으로써, 그리고 compact tangle, 이 딱 작은 어떤 탱글, 얽혀져 있는 모양으로써 이렇게 접힘으로써 모양을 형성을 해. 그래서 이 모양이 어떤 원칙적으로는 결정되어야 돼. 이 순서, 아미노산의 그러한 순서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아까 박스글에 있는 내용은 뭐였어? 불가능해. 그 모양을, 그 순서로부터 모양을 계산하는 건 불가능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3번 뒤에 보시게 되면 똑같은 모양이 접힐 수가 있어. In gigantic number of ways. 수많은 많은 방식으로. 그리고 in general, it is generally thought. 일반적으로 여겨져. 그런 실제 모양이, it choose. 단백질이 선택한 실제 모양이 이 one, 모양이다라는 거야. 뭘 가진 모양?
최신의 에너지, 최근의 에너지를 가진 모양이다라는 걸 얘기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3번의 논리적 단절은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finding this minimal energy,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minimal energy가 이 리스트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 이 최소한의 에너지의 모양을 발견한 수많은 많은 목록의 가능성, 이 가능성의 목록 사이에서 이렇게 많이 이 최소한의 에너지 모양을 찾는다라는 것은 a bit like 마치 뭐와 같아? Trying to rearrange, 다시 재배열하는 거야. Some list of thousands of letters, 글자들, 알파벳의 글자들을 다시 조합하는 거야. In the hope, 희망으로. 어떤 희망? Getting the paragraph from the Shakespeare. 이 셰익스피어의 어떤 글들을 얻고자 하는 희망으로 그 알파벳들을 재배열하는 것과 같아. 그러면 뭘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야? 알파벳의 배열을 가지고 셰익스피어의 한 작품이 나오길 바라는 것과 같아. 그 경우의 수가 어마무지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순서로서는 결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가 이 3번 뒤에 있는 부연 설명으로서 많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순서, 똑같은 순서로서는 수많은 방식으로 접힌다는 걸 앞에 부연 설명을 할 수 없지만, 그건 뭐야? 많은 경우의 수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 단절은 어디? 3번에서 나와 주셔야 되겠죠. 왜? 3번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 그 모양 자체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아미노산의 그 순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 순서는 몇 번이고 접힐 수 있는데, 그 접힐 수 있다라는 건 알파벳, 그 수많은 알파벳이 셰익스피어의 어떤 글을 얻고자 하는 희망으로 배열하는 것과 같은 거니까 어마무지하게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순서에 의해서 어떤 특정 모양으로 결정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니까 논리적 단절이 생기는 거죠. 순서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어. 순서는 몇 번이고 접히는데 그의 경우의 수는 너무 많아. 이런 얘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시작점은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에 뭐가 들어갔었냐? 하지만 관행상 실제로 뭐 하는 것은 그 순서로부터 뭔가의 모양을 얻겠다는 것, 계산을 하겠다는 것은 그래서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의 정답의 근거는 다시 어떻게 된다? 수많은 방식으로 접혀서 그게 가능성의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은 것이다 를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3번이 단절로서 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으로서는 몇 번? 4번이죠. 그죠? 아미노산의 sequence, 순서가 indicate protein shape, 이 단백질의 모양을 암시할 수 있는 걸까요? 답은 없습니다. 엄청난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로 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4번으로서 접근이 될 수 있겠네요. 오케이, 39번도 같이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다 왔어 얘들아. 마지막. 아이 좀 그렇게 기뻐하는 티 좀 내지 마. 스트레칭 거. 왜 이렇게 기뻐해? 자, 노동력의 이동에 관련된 글의 내용이었고요. 자, 글의 내용 보시면 모든 문화적, 사회적 factors, 요인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며 and the issues, 문제들, 이런 이슈들은 굉장히 정치적이어서 버스 좌파나 우파 같은 둘 다에게 너무 정치적이어서 that 투표자들이 전부 다 그 위치를 포용할 거야. 정치가들의 위치를 with whom they are ideologically,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align, 배당된 그런 정치인들을 다 포용하게 될 것입니다. 야, 문화적, 사회적 요인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문제가 너무 정치적이어서 좌파, 우파를 다 포함하고 있어서 투표자들은 자기의 이념적 사상에 맞는 사람들을 포용하게 될 거다. 연대지관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위해서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박스글에 연대지관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 뭐야? 번호 앞뒤 내용의 단절의 포인트들이, 단절이 아니라 연결 포인트들이 강하게 있으니까 그 강한 지점을 여러분들이 연결이 되나 안 되는지만 잘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소재는 레이버 마이그레이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이동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야. 패스. 뭐에 있어서? 그 시장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죠. 그래서 나라가 산업화가 될 때 노동자들은 from rural, 시골에서 도시로 가고 매력적이잖아. Higher wages offered by industrial enterprises. 이 산업에 의해서 제공되어지는 높은 임금, 이런 것들에 매력적이니까 노동이동은 보통 시골에서 도시로 간다. 그래서 1번부터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현상이 어디에서도 국제적으로도 발생돼. huge number, 많은 숫자의 migrants, 이 이민자들이 flowed to the new world during the 19th century. 19세기에 이제 새로운 세계로 가죠. And 그리고 international migration has remained important ever since. 역시나 국제적인 이동이 있었다. 충분한 얘기. 노동력 이동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논리적 단절은 없었습니다. 2번, 이런 이민, as with internal, 이 내부에서 이동하는 이동처럼 경제학자들도 강조했어. 뭐에? 이 wage gaps, 이 임금의 격차의 역할도 강조를 했어. Between different countries and generating international migration. 이 국제적인 어떤 이동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 다양한 국가들 사이에서의 임금 격차, 이것도 강조를 했다. 그러니까 임금 격차 때문에 이동을 하기도 한다라는 얘기죠. 아까 노동력의 이동은. 그래서 이민자들이 어디로 날아가? 낮은 임금 지역에서 높은 임금 나라들로 날아가게 되는 것이다. 논리적 단절 역시 없습니다. 노동력 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역시 eventually, 결국 우리는 볼 수 있어. 뭐를? 레벨링 업. 레벨링 업은, 레벨은 뭐 하는 거야? 평탄화 작업을 하는 거야. 레벨링 업은 한다는 동일하게 할 수 있다. 근데 조건이 뭐야? 임금 자체가 begin to equalize. 그렇죠. 평등해지게 되면, 나라 전반에 걸쳐 평등해지게 되면,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자기 가족 버린 건 아니고 자기 가족 거기다 내버려두고 한국에 올 일은 없을 거라는 거지. 그렇지? 한국에서 주는 것만큼 동남아시아에서도 주게 되면 올 일이 없을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지. 그렇지? 그런 것처럼 이것만 동등화가 되면 다 평준화가 될 것이다. 단절 없지. 왜? 임금 격차 때문에 나라 이동을 하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레벨링 오프를 볼 수 있겠지. 조건부가 뭐야? 웨이지가 다 동일하다면. 그렇지? 그러니까 3번도 논리적 단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행상 제시되어지고 있는 게 뭐야? By simple economic model, 단순한 경제적 모델에 의해서 제시되어지고 있는 건 뭐를? 이 migration이 결국 intricate phenomenon, 복잡한 현상이다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5번 앞에까지 왔는데 지금 5번 앞에까지, 일단 4번 앞에까지는 뭐야? 임금에 대한 어떤 격차가 없어지게 되면 그럼 노동력의 이동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야. 그러면 이제 내용 두 개의 예시는 끝나고 관행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 이 마이그레이션이 굉장히 복잡한 현상이다라고 intricate, 뒤얽힌 현상이다. 우리가 5번까지 온 위치에서 이제는 뭘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어? 박스글을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아까 거기에선 정치적 의도가 굉장히 다분했고,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 뭐 어떤 첫 번째가 뭐였죠? 모든 문화적, 사회적 요인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문화, 사회, 그 다음에 어떤 정치, 그치? 이런 것들의 요인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부연 설명하는 건 누구? 이 intricate phenomenon을 부연 설명하는 포인트 아니었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한 단어의 구체화가 된 내용이 어디였다? 박스글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5번까지 오는 데 있어서는 큰 무리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방향성이 어때야 돼? 기본적 지식, 경제학의 기본적 지식은 우리가 뭐 하는데 노동이동이 그만큼 뭐에 중요하다? 이 전국적인 국제화의 어떤 논리의 일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다. as 뭐만큼이나 국제적인 어떤 시장 확장.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결국 노동이동에 어떻다? 플러스적 요인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복잡한 현상이다라는 것에 대조성을 띄고 이 중요성을 얘기하기엔 부족하죠. 이 복잡함을 먼저 얘기해 줘야 되고 여러 복잡한 형태가 있지만 그래도 중요하다가 연결성으로 이어지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자리에 있어야 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주제 한번 보면 주제는 뭡니까? 주요 노동시장력이 국제화를 일으킨 노동시장.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국제화를 일으켰다. 그런 내용 아니죠. 노동의 이동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인 노동이동의 관리. 국제적인 어떤 맥락 속에서의 관리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그죠? 관리가 끼치는 영향력 정도로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밸런스, 웨이지, 아니, 임금 밸런스가 아니잖아. 그치? 해외에 이동하는 곳으로부터 만들어진 임금 밸런스 아니죠. 경제적 중요성, 이거 노동 이동에 있어서, 국제적인 규모의 노동 이동에 있어서의 경제적 중요성. 필수적이다. 정답 4번이었네요. 2점, 이미그레이션 나오면 어떡해. 그냥 마이그레이션.
그러니까 immigration과 emigration은 우리가 이주 이민을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그 개념이 아니죠. migration은 그냥 이동입니다. 단순 이동이고. immigration은 이제 들어오는 거고, emigration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40번. 요약문 안 볼 수가 없겠죠. 포님이라는 단어 혹시 익숙하세요, 여러분들은? 음소라는 거죠, 음소. 음소. 그 음소가 포님이거든. 근데 이거는 선생님 대학교 때 그 영어 영문학은 영어만 배우지 않습니다. 영어의 그 뼈와 오장육부를 배웁니다. 그래서 영어에 관심만으로 거기 가시면 절대 안 돼요. 쌤은 그 의문론이라고 있어요. 의문론. 의문론이라는 그 영어 전공 과목이 있어요. 응? 소리 배우는 거야, 소리. 그 소리 배울 때 그 각 1학년들은 거기 앞에 가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현타 오는 과목입니다. 첫 수업이 최유승 교수님이 딱 와가지고 자, 18페이지 펴세요 하고 딱 펴보면 철자의 발음 요소들이 다 나와 있어요. 영어로 쫙 이렇게 원서로. 1학년이 뭐 알아? 시장. 맨날 이런 것만 해석하다가 원서 딱 보면 이제 멍해지지. 그래서 빨리 어디야 대학교 가면 꼭 그게 있어. 원서를 보는 전공 과목은 항상 그 학교에 저기 가서 복사집 가면 해석본이 그 스프링 노트로 5,000원에 팔아. 무슨 과목 해석본 그거 사가지고 이제 진짜 또 수능 공부처럼 영어 공부하는 거야. 1학년은 빼박이지. 죽어라고 단어 외우고. 근데 거기서 첫 수업 때 했던 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모음 가지고 1시간을 수업합니다. 아, 에, 이, 오, 우 가지고 그러면 이제 다 같이 40명이 딱 이러고 있고 막 진짜 E, I, A 뭐 이런 거 막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지금? 한 달에 막 그때 등록금이 300 몇십만 원이었거든. 되게 싸. 야 무슨 내가 무슨 150원. 꺼져 이 새끼야 무슨 짜장면이 150원이야 말같이 하는 소리 하고 있어. 근데 선생님 때 짜장면 1,500원이었어. 1,500원. 우리 니네도 고등학교 그 학교 근처에 식당 같은 데 있으면 가서 뭐 먹고 오기도 하고 그러잖아. 우리도 내가 마지막 2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급식이 아마 시작됐을 거야. 그때 맨날 도시락 2개씩 싸들고 다녔어. 점심이랑 저녁이랑. 아니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나 야자하기 전에 석식도 먹어야 석식이랑 중식 그거 싸가지고 갔지. 근데 항상 이제 점심은 나가서 사 먹는데 짜장면집 같은 데 있으면 요즘 짜장면 얼마니? 그 기본값이라는 게 있잖아. 뭐 어디 비싼데 싼데 말고 7, 8천 원에? 짜장면이? 면인데? 밥도 아니고? 와, 밥은 10,000원 돈 하지? 쌤은 나 알지 모르겠지만 난 항상 도시락 사가지고 가요. 도시락. 밥 사 먹기가 진짜 무서워. 그지? 물론 쌤이 이제 여유가 있으면 또 이렇게 뭐 그냥 귀찮으니까 사 먹고 이러겠는데 와이프가 또 내 주 그 도시락 재료는 뭐냐면 애들이 먹다 남긴 너비아니 돈가스 그러니까 남은 주섬주섬 어디에다 냉장고에다 넣어놨다가 오빠 도시락 사가지고 와. 그러면 우리는 햇반 안 먹고 밥을 많이 해놓은 다음에 그 햇반처럼 플라스틱 그 용기가 있어요. 니네도 다 냉동실에 다 있지 않아? 엄마가 아빠가 해놓으신? 그럼 그거 하나랑 냉장고에 넣어놓은 남은 너비아니 돈가스 뭐 김치 좀 담아서 그게 내 점심이야. 저녁이고. 근데 짜장면이 비싸긴 하다. 1,000원, 1,500원이었어 쌤 때는. 그래서 근데 용돈이 3만 원인가 그랬으니까 용돈이 한 달 용돈이 3만 원이었으니까 그때 평균치가. 뽀님에서 너무 멀리 왔네요. 다시 뽀님으로 갑시다. 뽀님 얘기하다가 대학 얘기하다가 음식 얘기까지 갔네요. 결국 기승전 음식이라는 거. 초기 나이에 특정 어떤 포님, 음소에 대한 A의 부족이, 뭔가의 부족이 있나 봐. 그 부족이 그 인지, 그들의 어떤 인지를 좀 더 어렵게, 나중에 좀 어렵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포님에 대한 A의 부족이 결국
나중에 어렵게 만들어. 근데 the ability to learn, to identify them, 그것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떤 걸 학습하는 능력 자체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어떻게 된다? 삐하게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도식화를 살짝 머릿속으로 좀 해보면 특정 포님에 대한 어떤 A의 부족이 결국 그것들의 인지를 어렵게 만들고 더불어서 그걸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학습하게 되면 식별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삐하게 된다. 부족이 뭐에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 그걸 좀 더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처음 보시면 분명히 규제된 어떤 언어적 환경, 누군가의 어떤 모국어죠. 모국어에 규제된 언어적 환경은 does not inactivate unused perceptual mechanisms completely. 그래, 이거 해석을 좀 잘 하셔야 돼요. 부정어 표현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비활성화 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사용되어진 어떤 인지적 메커니즘을 완전히 비활성화 시키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내가 언어적 환경이 규제되어 있어도, 내 모국어에 대한 언어적 환경이 규제되어 있어도 그게 사용 안 된 인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완전히 활성화시키지 못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활성화가 될 거란 얘기인 거죠. 그렇잖아. 우리가 쓰는 것과 말하는 것과 완전 다르잖아. 그치? 뭐 90세 넘으신 할머니께서 말은 잘하시는데 그걸 자기가 뭐 편지로나 일기로나 쓸 줄 모르는 것처럼. 그치? 내가 모국어에 대한 어떤 규제된 포인트의 환경이 있어도, 억누른 환경이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그 사용 안 된 인지적 메커니즘을 완전히 못 쓰게 만들진 못할 것이다. 쓰게 만들 것이다 라는 얘기죠. 물론 오브콜스 또 나왔네. 물론 우리는 배우지. 듣는 걸 배우고요. 주로 아까 얘기했던 음향적인 어떤 distinction, 구별 이런 거 정도는 하죠. 뭐에 상응하는 드디어 나옵니다. phonemic contrast. 이 음소, 그러니까 소리의 최소 단위를 포닉이라고 하는 거야. 포님. 그래서 이 포닉의 대조 같은 것들에 상응하는 구별 정도는 소리로 할 수 있겠죠. In our own language. 우리 언어에 있어서, 우리 모국어에 있어서. 그래서 물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죠. 그래서 given the right task or institutions, however, of course, however 나온다. 필자의 주장이나 이렇게 가야 돼. 이게 of course나 yes 같은 표현으로. 하지만 뭐를 고려해 보면, 이 교육이나 적절한 태스크를 고려해 보면 우리는 뭘 감지할 수 있어? 익숙하지 않은 소리의 구별 같은 것들을 감지해낼 수 있어. 비록 뭐 할지라도 we do not perceive them. 우리가 그것들을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making phonemic contrast. 우리가 음소적 대조를 marking, 표시하는 것으로서 그것들을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쓰지는 못할지라도 저 소리랑 저 소리는 다른 소리지. 그치? 뭐 기역과 키역은 다른 소리지. 뭐 기역과 쌍기역은 다른 소리지.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음향적 구별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결국 음소에 대한 것들이 초기 나이 때 규제가 된다라는 것은 뭐의 부족을 얘기하는 거야? 규제된 사용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규제된 사용?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치? 위에서 얘기한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음소라는 것을 쓰지 않더라도 소리로는 우리가 그걸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 사용, 이용에 관련된 단어가 들어가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정확성 아니고 접근이죠. 접근 정도 괜찮고요. 커넥션, 컨트라스트, 인사이트, 커넥션도 괜찮다. 연결, 그치? 접근, 컨택트, 접촉, 이런 거 괜찮다. 인사이트, 통찰력 아니고요. 그죠? 연결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세 개가 대충 비슷한 맥락의 의미로서 이 포닉의 접근, 포닉의 연결, 포닉의 접촉 이런 거 다 괜찮다라는 생각. 여기까지 맞나요? 더욱이 구별은 할 수 있어. 음성도. 추가적으로 충분한 경험이 있잖아? 그러면 perception of non-native distinction. 그러니까 내가 모국어 아닌 것에 대한 인지에 대한 구별도 수행되기 시작해요. 어떤 수적으로? 그 음소적 수준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당한 어떤 경험 뒤에, 뭐 영어로 말한 것에 대한 상당한 경험 뒤에 이 native speakers of Japanese, 그러니까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는 화자가 구별할 수 있다고. R과 L에 대한 어떤 그 음소를 구별할 수 있다 이거죠. 포님을.
카테고리를. 니네도 그러잖아. 그치? R과 L 정도는, 니네 그거 알아? 우리는 영어에서 O 발음은 없습니다. O가 없어요. 이것도 의문론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IAEO에서 O 발음이 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발음 기호로 얘기하면 어. 발음 기호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O 발음이라고 하는 건 이것도 O라고 안 읽어. radio 이렇게 읽어. R 발음 어떻게 하는 줄 알아? R 발음 내가 좀 고급지게 하는 방법 알려줄까? 여기에다가 살짝 넣어. radio. 우를 살짝 넣어주시면 조금 고급져져. 이게 2학년 선배가 알려준 거야. 그 교수님 앞에서 발음할 때 이렇게 하시라고. radio 이렇게 읽어야 돼. radio. 촌스럽게 또 로봇 이러면 안 됩니다. robot 이렇게 로봇 이게 아니야. robot 이렇게 가야 돼. 요거 니네 이거 제일 많이 하는 거.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이거 어떻게 읽어야 졸라 짧게. 이게 진짜 이거 니네 스피킹 할 때 이거 what do you 안 그래? what do you 안 그래? 이거 뭐라고 해? 리유로 그냥 퉁쳐야 돼. What do you think about? 이렇게 해야 돼. 리유로 끝나야 돼. What do you think about? 이렇게 가야 돼. 니네 무슨 뭐 이렇게 혹시라도 뭐 수행 평가 때 말하기 평가 그 장동영이 약간 이런 거에 되게 낯간지러워해. 그 뭐랄까 그 단어 시험 볼 때 철자 시험 보면 동혁이는 약간 좀 이라디케이트 막 이렇게 막 되게 장난스럽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절대 안 돼.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아무튼 재패니즈인데 이제 비모국어를 하는 사람인데도 뭐의 수준으로? 잉글리시 스피커, 네이티브 잉글리시 스피커 수준으로 거의 범주화해서 R과 L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이 O 스펠링 O 발음만 해도 발음이 되게 다양해요. 응? 나무시. 이거 일본어에 이거 뭔지 알아? 이거? 잘하네. 이 츠 발음이야. 이거 발음 영어 표기할 때 이러잖아. TS인가? 이렇게 표현해. 츠라고 표현해. 츠. 이거 발음을 한국 사람은 완벽하게 못 한대요. 이거 잘 되는 사람은 이제 그 조상님을 의심해봐야 돼. 야마모토나 나카무라 상이 아니었을까. 이거 발음 일본어 선생님이 그랬어. 쌤 일본어 선생님. 츠 발음 잘 되는 사람은 츠나미잖아. 쯔도 아니고 쓰도 아니고 그 중간 어딘가 츠도 아니고 그 쯔와 츠와 스의 그 중간 발음이래. 스는 이상하잖아. 다시 개소리 그만하고. 그래서 우리가 유아 수준으로 그래서 결과 한번 따져보면 그치? 어렵게 만들겠지만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서 그것을 식별하는 것이 어떻게 될 수 있다? 더 발달되거나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니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어떻게 될 수 있다? 지속될 수 있다. 안 되고요. 지속되면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증가될 수 있다. 붕괴될 수 있다. 지속될 수 있다. 그렇지? 증가는 안 되고 지속되다가 맞겠죠? 계속적으로. 그 배운 것이 식별하는 나이가 들면서 계속 지속될 수 있다. 그러니까 컨택트와 인주어가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있으셔야 된다. 같이 하시고 얘는 없죠? 자, 41, 42는 다 맞으셨을 테니까 다 맞으셨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시간이 좀 몇 시죠? 51분? 간단하게만 보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그래서 감각은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서로 연결돼 있다. 감각에 관련된 내용이었으니까, 그치? 3번에 대한 얘기였었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볼게요. 여기 4번 보기만 볼게요. 결국 앞서 말한 그 두 가지 협업이 doesn't just enhance our conscious experience. 우리의 의식적인 경험을 더 강화시키지 못한다. 두 개가. 다시 말해, it also, 그것은 또한 만들어내. 뭐 백업 시스템을 만들어내. In case one of the sensible fails. 우리의 한 가지 감각이 실패했을 때 백업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라는 근거가 요 부연 설명이 되셔야 돼. 그래서 한 사람이 눈이 안 보여. 그렇게 됐을 때 다른 감각 기관들이 kick into gear. 그러니까 작용을 해서 뭐 할 시도로 작용을 해? into widen the gap, the perception. 여기에서 인지의 갭이 뭘 얘기하는 거야? 블라인드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눈을 보이지 않으니까 뭔가 우리는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거 앞에서 나오죠.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기관이 실패해버리게 된다는 얘기니까 그 블라인드에 대한 인지의 갭. 그럼 내가 둘 다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안 보이게 되는 것이니까 그 갭이 넓어지게 된다라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야? 이 다른 시스템들이 거기에서 작용한다는 얘기로서 이어질 수가 깜짝이야. 우리 아니지? 그런 작용들이 다른 감각들이 작용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넓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거를 좁히기 위해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둘 중에 한 가지가 실패하면 그것들이 어떻게 백업 시스템을 만든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차이를 더 키우는 게 아니라 좁히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어야 되니까 정답은 2였다는 거. 여기까지만 이렇게 할게요. 좋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까지 요거 변형 문제 잘 좀 풀어오시고 숙제 해오시고 아까 충분히 설명 다 드렸으니까 주말에 다 보도록 합시다.